자, 미국에서 의대는 입학도 힘들지만 졸업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I went to school for 10 years and it cost roughly $500,000. $309,820 in student loan debt, a number that still haunts me to this day. Approximately 12 years. I'm in debt. I'm still in debt.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의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저 유튜브 할 겁니다. 취미로? 아니요. 부업으로? 전업으로요. 자, 이건 바로 유튜버 닥터 마이크, 자, 마이크 버샵스키에 대한 얘기입니다. I can't anymore. Look into my... It's all like that. 황금수갑이란 말이 있어요. 높아진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진로 결정의 자유가 낮아지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판사라고 했을 때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제 마음이요. 요리사를 해도 되고 목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죠.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자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닥터 마이크는 이 부분을 이용했어요. 자, 의사 중에서 전업으로 유튜브를 할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베팅은 크게 성공했죠. 현재 구독자가 1200만 가까이 되고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100억이 넘는다고 해요. 자, 그럼 모든 걸 걸고 유튜브에 올인한 의사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문직은 전문직이니까 당연히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기 때문에 카메라만 켜면 컨텐츠가 술술 나올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전문직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영상들이 이미 잔뜩 올라와 있어서 새로운 주제 개발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너무 재미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제를 일반화하거나 단순화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주제를 선정하라고 하면 우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주제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걸 재밌게 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닥터 마이크는 이 과정을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걸 내 전문 분야에 맞게 소화를 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건 그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찾는 게 될 텐데, 닥터 마이크는 이걸 바이럴 영상에서 찾았어요. 닥터 마이크는 틱톡에서 핫한 영상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이나 의학 드라마나 의사가 나오는 영화 장면들 같이 바이럴한 장면들을 찾아서 이 영상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주로 찍었어요. 이런 리액션 영상이 좋은 이유는 주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들이 끊임없이 업로드가 되고, 이렇게 새롭게 업로드가 되는 영상들이 영상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럴을 탔다는 건 흥미라는 측면에서 이미 검증이 된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의 관심도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닥터 마이크는 이런 영상들을 주제로 가상과 현실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에 퍼져있는 틀린 지식들을 바로 잡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면서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영상에도 문제는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의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문화예술 확산을 보장할 수 있게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저작권법 제28조가 있고 같은 법 제35조의 5 같은 게 있어요. 자, 모두 문화예술 확산이 너무 경직되지 않게 하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죠. 이런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상을 사용하는 사람과 영상의 창작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독자가 많고 팔로워가 많다는 건 그냥 인기만 많다는 걸 뜻하지가 않아요. 이건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셔야 돼요. 어떤 주제들이 재밌을까? 자, 어떻게 하면 그 주제를 영상으로 흥미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많은 구독자를 얻기까지는 정말 다양한 챌린지들이 있는데, 닥터 마이크는 이런 챌린지들을 현명하게 잘 해결했다 생각해요. 주제를 잘 선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작업인데 이제 더 어려운 것들이 남았어요. 바로 이걸 재밌게 만드는 작업이죠. 닥터 마이크의 영상은 기획 구성부터 편집까지 보고 배울 만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카메라 앞에서 소통을 하는 능력이에요. 자, 사진 유튜버인 피터 맥키넌과 닥터 마이크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영상은 1대1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저는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과 저는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눈을 안 보고 다른 곳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중이 잘 안 되겠죠. 내가 대화를 하면서 옆이나 다른 곳을 본다는 건 내가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눈을 정면으로 보기 힘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측면에서 감점이죠. 전 세계에 닥터 마이크보다 유능하고 지식이 많은 의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의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전달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피터 맥키넌 얘기를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도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가 피터 맥키넌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작품과 별개로 유명한 것만 생각했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피터 맥키넌이라는 유튜버가 가장 크게 성장했을 때 본인 작품이라고 이렇게 올렸던 작품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사진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실력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유튜버가 갖고 있는 세계 정상급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능력이에요. 카메라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어떤 걸 설명하는 능력이 세계 정상급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능력이에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기, 자, 또박또박 얘기하기. 자,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카메라를 보고 잘 얘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엄청나게 이게 오그라들어요. 하면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현타가 옵니다. 근데 이것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아무렇지가 않아요. 금방 적응하고 실력도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발음도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원래는 굉장히 뭉개고 얼버무리는 말투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오랜 기간 연습을 했어요. 유튜브에 딕션 연습이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건 거의 다 보고 따라해 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훨씬 전부터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찍었었는데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연습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고 지금 개선이 된 모습을 보고 계신 거죠. 자, 그럼 끝으로 오늘 닥터 마이크를 보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주제를 선정할 때 내가 재밌는 주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하는 게 힘이 들 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닥터 마이크의 경우는 바이럴한 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걸 주제로 스토리텔링을 했고 큰 성장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유튜브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전문직 같은 경우는 나라는 사람과 시청자와의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커넥션의 가장 기본은 아이 컨택이에요. 이렇게 카메라를 안 보고 이렇게 멀리 다른 곳을 보거나 직원이나 PD랑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패널 여럿이서 이야기하는 포맷으로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 시청자와의 커넥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건 누구나 연습을 하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